이번 예를 보는데 아까 우리가 그 독발의 그 저기 중요한 작용을 몇 가지 말했죠? 네 가지 말했어요. 뭐죠?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물의 성질이나 원인. 두 번째는 응기. 세 번째는 기륭.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을 점쳤는데 저것에 응하는 점차 응피라고 말해요. 이것을 점쳤는데 저것에 응한다. 그거는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나오는데 굉장히 영험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예를 보기로 해요. 이 예는 속도를 필요한 작용 그네 가지만 좀 써요? 적어주세요. 첫 번째 독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사물의 성질이나 원인. 두 번째는 응기. 똑바른 해를 보고 응기를 판단해요. 세 번째는 기륭을 판단할 때 사용하고요. 네 번째는 이것을 점쳤는데 저것에 응한다. 점차 응피. 이 네 가지 이것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독발효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좀 이것은 판단할 때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산복역 같은데 보면 아버지 연구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될까를 점을 쳤는데 이 독발한 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응기로 판단한 예가 있어요. 근데 증산복역에서는 그것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용신을 위주로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이 먼저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 뒤에 응기를 판단해야 되겠죠. 응기라고 해서 무조건 응기라고 보면 안 되고요. 질문의 차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얘도 물어본 게 뭐냐면 자기의 재물이 어떤지 기륭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판단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저번에 미국의 바이어가 점을 친 거 있죠. 전람회 하는데 주문서가 있는지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을 때 주문서는 문서를 부모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은 재효를 용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판단을 좀 다른 판단하고 이제 다르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재운을 보면 재운하고 기륭 중에서 왕 선생은 여기 보면 주요한 것은 기륭을 보는 것이다.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한 것은 기륭을 보는데 세효를 용신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겠지만 저는 이 재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을 얻고 그 기륭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하나만 묻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재를 먼저 보고 용신으로 재를 보고 재가 뭐가 있어요? 3회 묘목하고 6회에 묘목이 재가 있죠. 묘가 재예요. 그럼 얘 상태는 어때요? 묘수를 합하고 일진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 6효에서 날짜가 6효 안에 들은 것을 치한다 그래요. 위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진이 효에 들어가면 강한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두 개 다 일진이 효에 들었죠. 그래서 얘는 아주 왕성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볼 때는 아까 뭘 본다 그랬어요? 세효를 봐야 된다 그랬죠. 길흉은 세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효를 보면 어때요? 세효는 부모가 위치하고 미토네요. 그러면 목국토하게 되겠어요. 그죠? 목국토를 하네요. 이렇게 기륭을 물을 때는 재물이 이렇게 재효가 세효를 극하는 것을 나쁘게 봅니다. 이게 흉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흉한가? 지금 보면 독발한 효가 있죠. 관기가 독발을 했어요. 5효에서. 관기가 뭐에 임했어요? 주작에 임했죠. 그러면 관기하고 주작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기 시끄러운 거, 주작 시끄러운 거, 그러면 관사, 소송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왕 선생은 이걸 보고 재물이 지금 왕성하잖아요. 큰 돈이겠죠. 재물은 이익은 많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극하고 간기가 동했는데 주작이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송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 봤을 때 구진은 뭐예요? 육효에서는 구진이 임하고 삼효에서는 현무가 임했어요. 구진은 우리가 육수를 오행으로 나눌 때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럴 때 청룡이 목이 되죠. 구진, 등사는 토가 돼요. 그래서 이 구진이 토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구진은 오래된 거잖아요. 옛날 것, 오래된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효의 자리는 또 이 순서로 지금 나와서 자라나가면서 이건 아주 늙은 것, 낡은 걸로 오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흙 속에 오래된 물건으로 본 거예요. 이 재효가. 그 다음에 삼해재효는 또 현무잖아요. 현무는 우리가 보통 뭐 어둠, 또 비밀스러움, 그 다음에 감춰진 것,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현무가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비바람에 부식되거나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무의 재도 오래된 것이고 부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왕 선생이 본 것은 이 개가 지금 건이잖아요. 건궁에 속하죠. 구, 돈, 비간 해가지고 건궁에 속하는데 건궁은 이제 고귀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됐고 비밀스럽고 감춰진 것 이래서 문화재로 판단했어요. 이 문화재 때문에 큰 돈이 되겠지만 돈은 되겠지만 이제 이 극하는 것 때문에 송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또 문화재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주작도 뭐예요? 문화에 해당돼요. 이께야 관계 있고 그 팔순계에서 이께와 관계 있고 문화 밝고 환한 것 불이잖아요. 주작이 남방의 불이죠. 그러면 문화의 그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생은 이제 최종 판단이 어땠다고요? 묘가 제가 새를 극하고 관기가 독발을 해서 주작이 임했기 때문에 송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문화재를 팔려고 했는데 왕 선생이 이 개를 보고 말려서 제지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 만약에 뭐 했으면 시끄러운 일이 생겼겠죠. 그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는